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입찰 참가하는 실무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 임장이 끝나서 입찰을 하러 가실 때 처음 가시는 분들이 별거 아닌데도 이제 받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중압감이 있죠. 막상 받고 싶었던 물건을 낙찰 받고 나서 뭐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명도는 어떻게 할까? 잔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이제 어, 실질적인 어떤 고민들을 입찰 법원에 가면 이제 피부에 와 닿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입찰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제 입찰 날은 해당 법원에 본인이 가시거나 본인이 못 가시면 대리인한테 이제 위임한다는 어떤 그 위임장하고 인감 증명. 근데 도장은 사실 인감 증명하고 인감 도장을 가족 아닌 뭐 지인이라도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위임장 기일입찰표에 보면 이렇게 앞면은 어느 법원이든 기일입찰표고 이게 뒷면이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어요. 이 위임장 양식을 미리 법원에 가신 김에 좀 뭐 갖고 계시다면 여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그 사람한테 위임한다는 위임 양식을 정확하게 쓰시거나 출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사이트 내지는 그 카페에 양식이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뭐 도장까지 같이 주면 좋겠지만 음, 돈도 주고 인감증명서도 떼주고 인감도장까지 주기가 좀 찝찝하다 내지는 도장을 내가 꼭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도장은 안 주셔도 돼요. 가는 사람만 도장 가져가고 위임 받는 사람은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인감증명과 위임장, 그 다음에 보증금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일입찰표를 보시면 뒤에 화면에 지금 여기 나오죠. 앞면이에요, 이게 기일입찰표가. 뒷면이 보통 위임장이 많은데 위임장 따로 출력하셔도 되고 반드시 뒷면 아니셔도 돼요.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어떻게 위임한다라는 정확한 어떤 그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일입찰표에 보면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사건 번호. 사건 번호, 물건 번호는 물건 번호가 있다면 쓰시고 없다면 안 쓰셔도 되는데 물건 번호가 여러의 물건, 뭐 같은 사건 번호에 1, 2, 3, 4, 5에 물건 번호가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안 썼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몇 번 물건에 입찰을 해서 낙찰됐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무효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름 누가 낙찰 받을 건지 이 본인이 낙찰자가 되고 이 본인이 나중에 등기하면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본인을 잘 썼어야 돼요. 대리인은 이제 인감 받아서 낙찰 받으러 간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인이면 지인, 뭐 가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4번, 5번, 6번, 7번은 절대 고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아라비아 숫자로 쓸 때 숫자는 똑바로 썼는데 칸을 한 칸씩 밀려 쓴다거나 보증금하고 입찰 가격을 반대로 쓴다거나 내지는 9를 써놓고 9를 마음이 바뀌어갖고 8로 뭐 이렇게 덧칠하여 고친다거나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뒤에 있구나. 뒤에 있구나. 여기 읽어보시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중에 5번에 보면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을 할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하세요. 대리인이 입찰할 때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신 뒤에 위임장, 입찰표 뒷면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이 양식이 없다면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서 도장을 못 주는 경우라면 저희 그 서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출력한 양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가 지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비일입찰표인데 뭐 평택지원 입찰표를 제출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괜히 집행관마다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괜히 이제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말자. 왜냐 어렵게 낙찰 받았는데 괜히 쓸데없는 걸로 뭐죠? 뭐 이렇게 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낙찰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낙찰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자, 그리고 보증금의 제공 방법에서 현금, 자기압수표, 뭐 보증서 이렇게 있는데요. 보증서는 지금 거의 발급되기 어려워요. 이 보증보험을 끊어서 이 보증금만큼을 돈을 안 내고 보증보험 증권을 봉투에 넣어서 돈 대신에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침에 법원에 가면 뭐 그 법원 바로 앞에 맞은편에 엄청 가까운 곳에 서울 보증보험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보증보험이 이 사람이 낙찰되고 나서 만약에 잔금을 안 내서 그 보증금을 몰수당할 때 낙찰 보증보험 끊은 사람한테 서울 보증보험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뭐 내야 되는데 오늘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내일 들어온다. 뭐 내지는 뭐 보름 후에 들어오는데 이건 꼭 낙찰 받아야 되겠는데 빌릴 데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을 많이 썼는데 이것도 이게 악용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 보증보험을 끊었냐면 자기 물건이 자기 경매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대받을 때 대출을 90% 받고 나머지 10%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돈은 없는데 이자는 낼 여력이 된다. 뭐 고급 빌라, 고급 아파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중에 자기 뭐 이름이 만약에 뭐 방씨다. 뭐 같은 방씨끼리 낙찰 받으면 매각은 허가되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가족인 거 당신이 또 낙찰 받을 이런 뭐 문제 때문에 자기랑 성이 완전 다른 사람 앞으로 막 낙찰을 받을 때 당장 보증금이 없으니까 보증보험을 끌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명의 빌려준 사람들이 뭐 손 들어버리고 막 이래갖고 적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보증보험 거의 100% 없다고 보고 끊어주는 데도 없고 끊기도 힘듭니다. 이제 법원 앞에 있는 보증보험들은 이제 뭘 하냐면 항고를 해야 되는데 항고 보증금이 없다. 이 재판이 뭐 꼭 이길 것 같다. 뭐 이럴 때 빌려주고 지금 보증서는 뭐 있으나 마나 하니까 뭐 무시하시고요. 이제 현금이 이게 봉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실물을 갖고 왔는데, 자, 이거 3세트를 법원에 가면 이제 이 3세트를 입찰 법원에서 경매 개시되는 시간에 앞에 저기 서류함 앞에 있어요. 이렇게 3세트를 받아 오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쓰다가 틀릴 확률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입찰하실 거면 요거는 하나씩만 받고 요거 쓰다가 또 틀리고 또 받으러 뛰어가려면 당황스러우니까 요거는 한 3개? 네, 달라는 대로 주니까 3개 정도 받아서 만약에 뭐 쓰다가 고쳤다. 낙찰가를 좀 고치고 싶다. 너무 많이 쓴 것 같다. 좀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찢어버리고 새로 쓰셔야 돼요. 낙찰가를 뭐 끊고 뭐 도장 찍는다든지 뭐 덧칠을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낙찰가를 제대로 써라. 예. 뭐 여기 위에 뭐 이름 써다가 틀린 거 주소 같은 거는 고치고 도장 찍으면 되는데 보증금액과 보증금액 제공 방법 여기 이 칸에는 절대 수정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임을 하는 사람이 도장을 안 줬어. 그러면 본인 입찰 외에 대리 입찰인 경우에 위임장에만 도장 찍으면 돼요. 여기 위임장. 여기 보면 위에 오늘 대신 간 사람, 위임 받은 사람. 자, 내가 이 사람을 위임한다. 뭘 위임하지? 이 경매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 입찰에 관한 행위 일체를 내가 오늘 이 대인한테 입찰한다. 그리고 여기 인감을 찍어요. 인감. 여기 인감에. 근데 여기 인감을 선명하게 찍으시고 인감 증명을 발급한 지 가능하면 3개월 이내인 거를 같이 첨부해 주시고 자 도장을 안 가져왔는데 본인 입찰자란에 여기 홍길동란에 대리인인 경우 본인이 간 경우 말고 대리인만 도장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뒤에 위임장이 찍혀 있으면 여기
본인란에 대리 입찰인 경우에는 도장 안 찍어도 됩니다. 도장을 못 갖고 왔을 뭐 있으면 찍어도 되지만 안 찍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도장 찍고 대리인은 막도장 상관없어요. 인감도장 아니라도 되고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낙찰이 안 됐어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았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찰 보증금이 몇 천만 원씩 하는데 못 받았어요. 내지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게 봉투를 다시 돌려줄 때 그 사람한테 순간 확인해갖고 줘버렸는데 순간 몇 천만 원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딴 사람이 잘못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너가 이거 제출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내줄 때 도장을 받고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입찰 보증표, 이 기일 입찰표 쓸 때 매각기일 쓸 것, 오늘 며칠인지, 사건 번호, 물건 번호, 누가 낙찰 받을 건지. 여기에 낙찰 받은 사람 집에 가서 마음 바뀌었다고 다음날 가서 뭐 바꿔주세요 이거 안 돼요. 그 낙찰 받은 이후에 뭐 남편 이름은 받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부인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공동 입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입찰 양식이 책에 있나? 공동 입찰도 그 지분을 표시합니다. 그 표시하고요. 공동 입찰은 지금 보시면 만약에 3명이 입찰을 하는데 여기 본인 칸이 한 칸밖에 없으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용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설명서에 보면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 입찰 신고서가 따로 있어요. 하나 더 받아야 돼요. 본인만 한 명이 단독 입찰할 때는 여기 저기 하나면 되지만 2명 이상이 낙찰 받을 때 공동으로 입찰할 때는 공동 입찰 신고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하나밖에 쓸 칸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 입찰 신고서를 달라고 하셔서 공동 입찰 신고서를 쓰시고 반드시 간인하셔야 돼요. 간인하시죠? 이렇게 접어갖고 찍는 거 서류 사이에 반드시 간인하시고 그 입찰 공동 입찰 신고서란에 남편이 지분이 뭐 2분의 1 아니면 뭐 각각 3분의 1 뭐 누구는 45% 누구는 65% 해서 지분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름도 쓰지만 누가 얼마만큼 소유권을 가질 거냐 그게 나중에 등기에 소유권에 공유자들의 지분이 돼야 이 신청한 서류대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등기할 때 따로 쓰는 게 없어요. 요거를 쓰실 때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공동입찰 하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 본인 칸을 뭐 비워놓나 대리인만 쓰고 내지는 뭐 이렇게 하고 비워놓나 그게 아니고 본인 여기 공동 입찰 하시는 분은 공동 입찰 신고서를 반드시 받으시고요. 본인 칸에 뭐라고 쓰냐 별도로 첨부된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 말을 똑같이 쓰시면 집행관들이 보고 아 이거 공동 입찰이네 그럼 공동 입찰 신고서를 딱 보고 아 누구누가 얼마 입찰하네 낙찰가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입찰을 하는데 또 그것도 위임이야. 자 보세요. 남편이 부인하고 공동 입찰하는데 둘이 다 못 갔잖아요. 그러면 남편 부부는 위임이잖아요. 그러면 부인한테 남편 부분의 위임장을 주셔야 돼요. 공동 입찰이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공동 입찰하는데 내가 왔으니까 나는 본인 입찰이지만 남편 부분 대리잖아요. 그러면 보도는 사람이 오는 사람한테 위임장을 써줘야 됩니다. 몰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임감도 첨부해야 됩니다. 3명 중에 1명이 오고 2명이 못 오면 2명이 그러니까 내 지분만큼 얘한테 위임한다고 위임장을 써주셔야 돼요. 그거 헷갈리시는 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투에도 마찬가지예요. 봉투가 몇 페이지지? 여기 있네. 자,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요. 매수 신청 봉투에 사건 번호 쓰는 거하고 여기 봉투 여기가 이름 쓰고 대리인 쓰는데 여기 뒤에 안에 사건 번호 쓰는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사건 번호와 봉투의 사건 번호와 기일입찰의 사건 번호와 위임하는 사건 번호가 동일해야지. 어떤 사람 막 정신없는 사람 이거는 사건 번호 다르고 이거 사건 번호 다르면 경매계에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집행관은 당신은 어디에 입찰하셨어요? 3개 중에 뭐가 입찰된 겁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에 쓴 게 진짜입니다. 그걸 받아들여 주면 진행이 안 되겠죠. 왜?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낙찰가라고 할 거고
자기가 낙찰됐다면 이게 제 낙찰가인데요. 뭐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드물지 않게 있어요. 지금 경매가 대중화되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실제로 제가 본 거예요. 요거 여기 다르고 쓰고 요거 다르 왠지 알아요? 최근에 물건 여러 개 본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다르게 쓰면은 낙찰돼도 무효. 아무리 최고가를 써도 무효. 왜? 이 셋 중에 당신이 뭐가 당신이 진짜 낙찰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여기에 뭐 도장도 찍고 돈도 넣고 근데 맞아 돈 봉투가 요만해. 그리고 이거를 넣는 투명한 함이 요만해. 근데 돈을 요만하게 넣었어요. 그럼 들어가겠습니까? 봉투가? 만약에 돈을 10,000원짜리로 3,000,000원짜리 한 다발을 갖고 왔어요. 이거 다 들어갈까요? 찢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투표하면은 투표함에 넣듯이 투명한 아크릴통에 넣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돼요. 통과. 그러니까 수표 한 장으로 갖고 오시고 돈 세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수표 한 장으로 최저가를 딱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그 금액들을 출력을 하는 게 돈 세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지금 이것도 정신없는데 돈까지 세야 되면 아까운 시간을 집중하는데 놓치니까 깔끔하게 수표 한 장 끊어오시라고. 자, 다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대리 입찰은 여기에 뭐 하나 더 추가돼야 되죠? 인감이 추가돼야 돼. 위임장 썼는데 인감 없다? 무효. 자, 그래서 자, 경매 계획 갑니다. 제출합니다. 마감 시간에 이걸 딱 들고 가야. 그러면 여기 딱 호치키스를 찝어요. 왜? 돈이 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흘러가지고 받았네 못 받았네 여지를 안 남기려고요. 호치키스 딱 찝어요. 그러면 본인이 왔으면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 은행에 갔듯이 대리인이 왔으면 대리인 신분증 확인합니다. 얼굴 확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딱 찔러요. 여기에 번호를 똑같은 번호를 탁탁 써요. 그리고 이걸 찢어줘. 이게 이제 오늘 입찰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요 번호와 요 번호를 같이 찍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봉투에 넣고 이제 입찰함에 넣고 이제 요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럼 만약에 낙찰이 안 됐어. 그러면 보증금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어요. 요거를 보고 대조해서 그대로 내줍니다. 그대로. 만약에 빈 봉투로 냈다면 빈 봉투 그대로. 그래서 요거를 다시 돌려받는 거죠. 다만 뭐만 돌려받는다? 돈하고 봉투. 기일 입찰표는 빼서 경매계에서 저장 보관해요. 10명이 입찰했으면 10명 거 다 보관해요. 그리고 나머지 돈하고 봉투를 돌려주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연습하려고 경매 학원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갖고 여기 봉투에 돈을 안 넣는다든지 만약에 뭐 10,000원짜리 하나 꼴랑 넣어가지고 여기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매가 지금 다른 사람의 실습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을 10,000원이라도 걸은 사람은 낙찰 결과를 보고 돈을 받아가겠지만 만약에 빈 봉투를 낸 사람은 제출하고 바쁜 일 있으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계는 이게 안에 돈이 있었다 없었다를 누가 증명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가니까 입찰이 그게 만약에 한두 개도 아니고 쌓이면 어떻게 된다? 요 인적사항 쓴 사람 블랙리스트 올라간다. 연습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이번 연습삼아 빈 봉투를 넣었다면 최소한 개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가라. 이거 만약에 경매계에서 오늘 사람이 안 와서 버렸다. 근데 만약에 한 5만 원이라도 들었다. 나중에 와가지고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제출하고 집에 가면 끝나는 그런 상콤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경매 법정에서 이렇게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앞으로 우리가 점점 낙찰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사실 지방으로 가면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다 얘기해도 지방 가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고 입찰 법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또 집행관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은 모자도 못 쓰게 해요. 왜? 얼굴 확인해갖고 돈 내줘야 되는데 모자 쓰고 있으면 내가 당신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 해서 입찰 법정에서 껌 씹는 거 모자 쓰는 거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 뭐, 물론, 개찰할 때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다들 이제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검색해요, 전부. 네이버도 보고, 뭐, 다음 물건도 검색하고, 유튜브도 보고, 다 소리만 안 나면 내비둬. 근데, 낙찰을 받으면 전화해가지고, 저기, 가족들이 같이 갔을 때, 자기 부인이 이제 낙찰돼갖고, 호명이 돼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남편이, 있잖아, 나 오늘 낙찰됐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 집행관이 조용히 하라면 좀 빨리 끊어야 되는 뭐 미안한 게 없어. 나 진짜 좀 제발 안 그러시고 제발 입찰법정 안에서는 매너를 지키자. 뭐 좋아서 기분 좋은 거 있지만 좀 나가서 통화하고 그러셔야지. 지금 이거 다른 사람들은 받아 적는 사람도 있고 그 뭐 여러 사람이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심 재판인데 그 와가지고 자기 낙찰됐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 낙찰됐잖아. 2등하고 40만 원 차이 난다. 이거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일하기가 힘들어진다. 쓸데없는 일로 뭐 이렇게 뭐라지? 까다로워진다. 지금 제가 뭐 경매 15년 정도 뭐 한 뭐 이제 횟수로 뭐 18년 뭐 이제 세는 것도 이제 뭐 옛날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이전에 전입세대 열람하면 다 이름들이 나왔는데 요새는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나오니까 권리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좀 더 유심히 봐야 된다고. 그런데 성이 좀 특이한 사람들 뭐 하시 잘 없는 성은 괜찮은데 김씨, 이씨, 박씨, 최씨는 이게 이건지 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뭐 경매 정보회사를 운영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매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보면 대법원이 원래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갔는데 점점 권리 분석을 꼼꼼히 봐야 돼요. 왜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지금 이게 사건 접수가 17년 5월이니까 작년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 문건 접수 보면은 지금 채권자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서울자치은행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하는 사건들을 보면요. 이게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동그라미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대법원이 한 5, 6개월 사이에 정책을 바꾼 거예요. 대법원이 바꾸면 저희도 바꾸는데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채권자 가로 안에 땡땡이 15개 누군 줄 알아. 신적 채권자하고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전세권자인지 이런 거 확인하려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6개월 전에 최소 1년 전에 갖고 온 거면 자 교부권자 수원시 권선구 교부청구서 제출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대법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채권자 땡땡땡땡땡땡땡땡 제출 보증서 제출 채권자가 한둘이어야죠. 그래서 점점 이게 개인정보가 강화되고 하면서 점점 경매 정보를 더 유심히 봐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 법정에 갔을 때는 낙찰가 쓰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뭐 혹시라는 마음에 연습 삼아 참여하시더라도 회수해서 가라. 특히 수원지방법원 가면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경매 학원이 큰 게 하나 있나 봐요. 여기 2등까지 돈을 다 세봐가지고 보증금하고 돈하고 안 맞는 사람 있죠. 미달되는 사람. 보통의 법원은 1등만 이걸 열어보거든요. 이걸 딱 봐가지고 2등부터는 열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수원은 다 열어봐요. 그리고 돈을 또 다 세. 그리고 10명이면 10명 다 세는 거예요. 돈을 세보고 안 넣었다거나 터무니없는 돈을 넣은 사람이 다음에 또 그 행동을 하면 얘기해요. 입찰 들어오지 마시라. 당신이 입찰 법정 출입 금지야. 그러면 그 사람은 출입 금지되면 끝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돈 세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면 1시간이면 끝날 거를 2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법정 질서를 교란하지 마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낙찰된 날 여기 보면 보이시죠? 입찰 보증금 영수증이 이렇게 법원마다 다른데 굉장히 얇은 종이로 이게 뭐라고 하지? 뭐 후져요. 용지가. 이게 내가 낙찰된 거를 확인해 주는 용지고 이제 싹 다 제출하고 아무것도 못 받아가고 이거 하나 받고 가는 거예요. 나가 뭐 보증금을 2천만 원 제공했어도 영수증 이거 하나고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낙찰을 받을 때 내가 낙찰받은 낙찰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법원 기록에 가면 대법원 기록에 사건 번호 한번 어저께 낙찰된 거 한번 쳐볼게요. 자, 사건 번호 한번 찾아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2017타경에 12932가 어저께 고양지원에서 낙찰됐어요. 자 18로 쳤구나. 네, 잘못 쳤어요. 자 고양지원에 2017타경에 12931을 치면요. 자 이거는 아까 사건하고 달리 지금 진행하는 사건이니까 기일 내역 문건 손달 내역 문건 손달 내역 한번 보세요. 땡땡 땡땡 땡땡땡 땡땡 땡땡 진짜 옛날 6개월 전 자료하고 지금 자료 완전 틀리죠. 그러면 김모모씨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아마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의 자료가 김땡땡으로 나오면 이제 우리 경매공매 가이드 자료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와서 편집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여지는데 다만 버튼을 보기 좋게 그리고 뭐다 나중에 종국돼서 없어지는 사건도 우리는 서버에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김땡땡땡 땡땡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2018년 1월 17일 채권자 유 때레레레레 열람이 보도시점 누군지 모르겠죠. 유한회사겠죠. 뭐 보나마나. 그래서 등기부 등본하고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기일내에 봅시다. 낙찰이 됐어요. 자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보여지는 자료입니다. 여기 매각된 낙찰가만 나오지 낙찰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로 확인한다? 요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를 남편이 이제 못 가고 부인이 갔어요. 그래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자 너 낙찰 됐으니까 뭐 좀 갖고 와봐. 그러면 이게 종이 하나 갖고 와. 종이도 요만하거든요. 한 요만해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종이 이게 네가 오늘 낙찰됐다는 증거야? 증거를 갖고 와봐. 증거가 없어. 그럼 증거는 뭐죠? 낙찰가. 그 다음에 뭐죠? 이 종이에요. 이거 등기 될 때까지 내가 낙찰자라는 걸 증명하는 보증금 영수증 이거고 이제 낙찰허가 결정문이 날라와요. 낙찰허가 결정문에 최고가 매수인에게 이 사건이 이제 매각이 허가되었다라고 날라올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내가 낙찰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용지는 이 입찰 보증금 영수증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를 10% 영수증 보통 보증금은 10% 거니까 10%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옳은 발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3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는데 10%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입찰 보증금 영수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낙찰됐다 안 됐다를 알려주지 낙찰가까지만 알려주지 그 다음에 이름도 안 불러주는 법은 많아요. 낙찰자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제가 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낙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 그 전에는 없는데 법원 가면은 한번 낙찰 받으면 이렇게 한 보따리를 받을 수 있어요. 명함만 이렇게 한 보따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유료 편에는 그나마 이제 실제 경매에 접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뭐 CNBC 방송에서는 이런 방송 잘 안 합니다. 자 보면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한 보따리를 뭐 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뭐 전화번호도 달라고 해요. 낙찰이 얼마 되는지 알려준다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도 낙찰되는 사이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 가능 금액을 뿌려줘요. 뭐 2016 타경에 얼마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7,900에서 6억 7,900이고 금리는 2.9니까 자기한테 전화 달라 뭐 이런 명함이 오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에 있는 금액은 맥시멈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진행하는 그 사이에 언제 권리 분석했겠어요. 권리 분석까지는 한 거 아니고 권리 분석은 안 하고 감정가 낙찰가 이렇게 계산한 거고 이게 뭐 근린상가인가 단독주택인가에 대해서 맥시멈을 뽑아준 거예요. 맥시멈을.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파리 대출 규제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의정부 지방법원이라고 치면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이 이게 어느 법원일 거지? 아 이거 서울 거네. 없네. 지금 의정부 법원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관할하는 지역이 의정부,
뭐 저기 남양주, 양주 이렇게 지역이 넓은데 대출 가능 금액이 써져 있어요. 이렇게 뭐 나눠줍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경매책은 없고 이렇게 이제 뭐 이게 헐쩍한 종이 하나 나눠주는데 이전에는 경매책이 있었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발달되다 보니까 경매책을 안 팔고 홍보용으로 몇 개 나눠주는데 여기 보면 대출 가능 금액이 써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 대출 금액 보고 낙찰을 받으려고 연습 삼아 갔던 분들이 아하 이만큼 대출 나오네 하고 다음번에 그 금액이 다 대출 나올 거라고 믿고 낙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금액은 제일 많이 나온 케이스, 굿 케이스, 그리고 인수권리나 어떤 뭐 유치권이나 이런 거 없는 단 기준으로 하고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정 대상 지역에 투기 이번 이 지역에 들어간 남양주와 의정부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 안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써놓은 건데 말하자면 이제 거의 광고 효과가 더 많은 건데 아 이렇게 요새 대출 나오나 보지 하고 낙찰 받아놓고 전화해서 저번에 법원 갔을 때 유인물 주신 거 보니까 나온다고 하는데 저 대출 해주세요. 선생님 거는 안 되는데요 해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방송에서 대출 부분을 좀 많이 다루는 이유가 경매는 얼마든지 대중화될 수 있지만 대출은 대중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8년도 9월 말쯤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또 나오면 그 뒤에 상품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대출 안 받으실 분은 상관없지만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저희가 이 유료 회원들한테는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대출하고 있는 방식은 지금 낙찰 받아놓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앞으로 받을 사람은 바뀌는 대출 규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낙찰을 받아야 된다. 이상하게 이번 정권은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는데 그냥 금리 좀 올려버리거나 하면 다 정리될 문제들을 이렇게 구간별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대출을 혜택을 줄여버리면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대출 나오면 좋고 대출을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게 이 대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런데다 또 이렇게 대출을 더 미시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혜택 보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서민이 아니고 오히려 서민들이 대출 안 나오면 못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좀 그런 정책이고 저는 뭐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전에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제가 무슨 엄청난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불보듯이 뻔하는 현장에서 실무하는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그 부작용이 지금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임대사업자 대출은 무상하다고 제가 거의 1년 6개월 동안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이제 그거를 실제로 되는 걸 보고 또 뭐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이 너무 나갔다 뭐 바꾸겠다 뭐 부침개 뒤집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지난 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얘기를 하려면 경매 정보를 봐야 되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경매를 했고 또 경매 정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알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을 이 영상에서 담을 거고 제가 지금 이제 많은 은행 담당자들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바뀔 대출에 대해서도 이 방송에서 꼭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낙찰 전에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이 경락대출 경매가 10이면 대출이 7이에요. 사실 초보자들이 권리 분석 어려운 물건 사실 저도 못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예스24에서 뭐 광고 보니까 잘 썼더라고요. 아니 대표님 이렇게 알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려줘도 못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말로는 돈 벌고 싶죠. 막상 그렇게 회원가입비 다 30만 원만 내라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서 보증금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날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전략을 제가 짜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